네, 안녕하세요. 10주짜 3D 번복 게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플레이어를 이동을 시키는 것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네, 이동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뚫죠. 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를 넣을 거고요. 배경 프리팹에 콜라이더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이더만 넣는 게 아니라 배경에는 콜라이더만 넣으시는 게 맞고요. 움직이는 충돌체는 반드시 리지드 바디까지 넣어야지 충돌하는 그 효과까지, 충돌에 미는 힘까지, 반작용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및 충돌 애니메이션을 넣고 UI를 가볍게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어와 리지드 바디 컬러 콜라이더를 넣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물체고 뭐 이렇게 바위가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얘는 지금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하죠. 네. 얘가 지금 움직이고요. 얘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모든 이제 충돌을 구현을 하시면은 콜라이더를 주셔야 돼요. 얘도 콜라이더, 얘도 바닥도 콜라이더를 주셔야 되는데 바닥은 이미 사실 콜라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이미 해놨고요. 그래서 따로 넣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사실 그냥 콜라이더만 넣으면 서로 반작용이 생겨서 밀려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갔을 때 부딪혔을 때 아야 하면서 뒤로 밀리는 반작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해요. 그거 바로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그 피직스 값을 넣는 건데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했던 피직스는 뭐냐 하면은 그냥 피직스 그 파티클 피직스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물체 부피가 없는 건데 이제 네모나 세모 동그라미 구와 같은 이렇게 캡슐 이렇게 된 이런 이제 부피가 있는 리지드 바디, 이번에 이제 실린더겠죠. 이런 리지드 바디, 아니, 이런 부피가 있는 애들은 강체라고 해서 강체 역학에서 리지드 바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제가 요거를 구현을 그 대학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9까지밖에 못 해봤고 요거로 들어가면 이제 얘가 각이 있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니티선 이거를 그냥 바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지드 바디는 오브젝트의 물리값, 중력이나 미는 힘, 받는 힘, 반작용 등을 담당을 하는데요. 리지드 바디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플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add 컴포넌트 하신 다음에 RIGID를 치시면 리지드 바디가 나옵니다. 2D 말고 리지드 바디 그냥 하시면 3D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고요. 매스는 얘의 질량이고 네, 뭐 나머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 에즈 그래비티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력값이거든요. 네, 중력값이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쳤을 때 되게 돌아가요. 부딪히면 돌아가는데 빙글빙글 돕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프리즈 로테이션을 고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고정을 하시면은, 내가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옆으로 안 돌아가면 어떠지 하시지만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트랜슬레이트를 시키는 값은 돌아가지만 어떠한 리지드 바디의 작용 때문에, 물리적 작용 때문에 돌아가는 거는 고정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콜리전 디텍션이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에 콜라이더가 따로 있다고 해서 리지드 바디가 그러니까 충돌 자체를 관여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고요. 근데 그 충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디스크리트로 하면은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점점이 계산하고요. 컨티뉴어스면 좀 더 짜잘하게 계산을 해줘서 자연스러운 이제 콜리전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또 디스크리트로 해도 되는데 컨티뉴어스라도 사실은 여기 굉장히 많은 콜라이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연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일단은 컨티뉴어스가 디스크리트보다 나으니까 컨티뉴어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죠? 네, 아주 네,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바닥을 잠깐 보시면 바닥이 테란인데 바닥에도 콜라이더가 없는 건가 싶지만 바닥에 콜라이더가 있어요. 바닥엔 리지드 바디 넣으시면 바닥도 떨어집니다. 바닥은 리지드 바디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플레이어에 뭐가 없어요? 콜라이더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를 구현을 하면 콜라이더는 다 넣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애한테는 특별히 리지드 바디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안 움직이는 애들은 리지드 바디를 넣으시면 안 되고 움직이는 애들만 리지드 바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리지드 바디는 넣어져 있고요. 콜라이더를 안 넣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이더를 넣을게요. 리지드 바디 잠깐 적어주시고 COLLIDER 치시면 굉장히 많은 콜라이더가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메쉬 콜라이더인데 가장 연산을 적게 하는 건 서클 콜라이더고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 길쭉하게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거 약간 동그랗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부분 캡슐 콜라이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플레이어는. 그래서 캡슐 콜라이더를 클릭을 좀 해서 하시겠습니다. 2D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캡슐 콜라이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플레이어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뜹니다.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 콜라이더랑 얘랑 맞닿고요. 요 위는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는 보호막을 주는데 정확히 얘를 감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콜라이더를 어떻게 주시면 예쁘게 나오냐 하면요. 제가 이제 수치를 드렸는데 이 바닥을 원점으로 센터로 두기 때문에 얘의 높이가 0.8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그러면은 그거의 반 정도를 센터로 잡아서 센터의 Y를 0.4로 두시고 레디어스는 한 0.3 정도로 하면은 요 머리 둘레가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들어가고 헤이트는 이게 0.8이라 했죠. 그래서 센터의 2배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센터의 Y 값을 0.4로 주시고요. 레디오스가 옆쪽 지름이 한 0.3 정도 주시고 헤이트를 0.8 정도로 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네, 딱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 바닥이 얘 정확하게 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이 푹 꺼지거나 둥둥 뜨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 해보시면 정확히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에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럼 바닥은 안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얘는 뚫어요. 왜 뚫어요? 우리 얘네한테 콜라이더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이 장애물들한테 돌과 선인장들한테 아무한테도 콜라이더를 안 줬어요. 테라는 원래 있었으니까 됐고요. 근데 얘를 열어서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이 엄청나게 많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콜라이더를 주면 여러분 오늘 이거 못 끝내요. 그럼 어떡하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긴 검은색인데 여러분 하얀색으로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되신 분들은 원본이 있어요. 그걸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팹을 찾아서 얘한테 방어막, 그러니까 콜라이더를 씌워주시면 얘네도 카투스라 되어 있는 얘네도 다 똑같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걔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루네 에셋에서 루네 마크 스튜디오에 가신 다음에 프리팹스에 가세요. 자, 프리팹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알로에가 나오는데, 자, 콜라이더를 추가를 하시는데, 얘네에 씌울 수 있는 콜라이더가 뭘까요? 박스 씌우면 되게 웃기겠죠? 네, 뭐 스피어 9로 씌우면 더 웃기고요. 캡슐도 웃깁니다. 스피어를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 얘를 껍데기를 정확히 씌우고 싶은데 이 껍데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메쉬입니다. 메털리어가 메쉬가 있는데요. 메털리어는 재질을 의미해요. 겉에 색깔이나 까끌까끌한 재질, 유광 재질, 반짝반짝 메탈 재질 이런 걸 의미하고요. 메쉬는 얘를 구성하는 껍데기의 어떤 형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표현하자면 뼈대 구조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걸로 이제 프리팹을 종합해서 만드는데 결국 그 메쉬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걔 자체를 그냥 콜라이더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애드 컴포넌트 하셔서 메쉬 콜라이더를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자, 메쉬 콜라이더 선택을 하시면 네,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방어막 안 씌워졌어요. 왜냐하면은 메쉬를 달라고 되어 있어요. 메털리어를 주시려면 피징 메털리어를 주셔야 돼요. 피징 메털리어는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메쉬를 줄 건데 이 동그라미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맞아 보이는 애를 더블 클릭하시면 네, 여기 파랗게 점선이 생기면서 그리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하세요. 네, 약간 노가다인데 선생님도 정확히 뭐가 뭔지는 모르고요. 해봐야 알아요. 이름이 되게 다 디폴트로 나와서 헷갈릴 겁니다. 메쉬 이름들이 다 동그라미 클릭하신 다음 이건가? 네, 맞네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카투스까지는 쉽습니다. 락부터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데 잘 찾으시는 분도 더 잘 찾으시더라고요. 이게 맞나? 아니죠? 이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애드 컴포넌트 메쉬 콜라이더 이거를 노가다를 다 하세요. 이건가? 네,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메쉬 콜라이더 더블 클릭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가? 이거 같은데 저 뒤에 조금 남죠? 아닌가? 네,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나?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이거 네, 이거네요. 네, 씌워진 거는 약간 색깔이 환해지는 거 보이시죠? 콜라이더 얘인가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얘인가? 아닌가? 얘구나. 얘도 주겠습니다. 얘인가? 얘다. 네, 다음. 회오리처럼 생긴 거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다 주고요. 자,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파란색 있는 애들은 다 된 건데, 검은색 있는 애들 연결이 안 된 애들이에요. 얘네는 삭제할게요. 파란색이 아닌 오브젝트들은 다 삭제하세요. 얘네는 안 씌워졌습니다. 원본하고 연결이 안 된 애들이라서 삭제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됐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점프하는 거 확인되시죠? 앞으로 가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약간 튀기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부딪혔을 때 안 움직이는 건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리지드 바디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 플레이어가 치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충돌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차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내장된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그 저쪽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그 재숙쌤 시간에 저희는 그냥 넣는 것만 할게요. 물론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쪽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하고요. 노가다라서. 어떻게 보시면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터에 보시면 컨트롤러의 몬00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몬00 S에 있는 몬00에 애니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입니다. 자, 컨트롤러 클릭하시고 이쪽은 레이어 말고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시면 얘네의 파라미터랑 이제 그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 애니메이션은 걷는 거겠죠? 워크 애니메이션 걷는 거고요. 애니스테이트에서 이제 워크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화살표 트랜지션 에러입니다. 트랜지션 에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워크라는 요 매개 변수가 부울 변수겠죠? true로 되면은 얘가 될 수가 있어요. false가 되면은 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idle.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요 사이 간격이 아이들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워크 간격이 너무 이렇게 변환할 때 너무 딜레이가 길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뭐 기네요 이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약간 여기 차이를 안 주시면 좀 빨리 변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미지는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은 데미지 트리거만 주시면 되는데요. 데미지도 너무 이게 데미지는 가시에 찔렸을 때 아야 할 때 쓸 건데 얘도 아이들에서 바짝 붙게 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택은 보시면 어택은 공격 당했을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줄 건데 어택 00가 저기 되면 되고 얘도 이제 바짝 당겨서 이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워크부터 하겠습니다. 워크를 하려면 워크를 추루로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워크를 set full 하면 되겠죠? 저희 스크립트로 갈게요. 스크립트스 폴더가 어디 있을까요? 충격적인데? 저희 스크립트 폴더가 몬제로 제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에세트 밖으로 뺄게요. 너무 황당한 일을 봤나? 자, 네. 너무 황당한데요. 찾으시려면 얘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됐고, 스크립트에 보시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수정을 해야겠죠? 자,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플레이어에 있는 이 애니메이터를 잡으셔야 돼요. 애니메이터를 잡아야 되니까, 프라이베이트, 굳이 이제 그 화면에 인스펙터 위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처리 반드시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애니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부분을 요번에 좀 만들어서 애니메이트 보이드 스타트를 만들어서요. 프라이베이트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갔네. 이 애니를 잡을게요. 애니 값을 겟 컴포넌트로 잡겠습니다. 항상 그 컴포넌트나 오브젝트들은 그냥 변수만 선언하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해주셔야 돼요. 스타트 부분에서. 자, 하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any.set full 한 다음에 work라는 아까 파라미터를 true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돼? 플레이를 해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멈췄음에도 애니메이션이 계속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인풋 값이 들어올 때만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의 값이 0이 아닐 때만 얘를 true로 하고 아니면 false로 하는 스크립트를 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레이션이 0이 아니고 또는 선생님 로테이션 할 때도 걷는 포즈를 할게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0이 아니면 이제 set full work true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얼스문 이겠지. 얼스문 하셔서 애니메이션 set true가 first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닐 때는 0일 때겠죠? 네, 걷지를 않을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네, 멈췄어요. 멈추니까 멈추죠.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네, 충분히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이거 좀 짧게 할게요. 네, 이 정도로 짧게 하시면 되려나? 네, 이렇게 짧게 해서 하면 다시 하면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걸어갔다가 별로 차이가 없네요. 멈추고 걸어갔다 멈추고. 네, 약간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장애물들을 부딪혔을 때 콜라이더를 만났을 때 얘가 이제 아픈 걸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일단은 조금 해보시면은 보이드 그 충돌 콜라이더를 감지하는 건 on 콜리전 엔터가 있습니다. on 콜리전 엔터 이제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면서 콜리전 변수를 상대 충돌체로 받아요. 자, 여튼 뭐 간단하게 set 트리거에서 댐의 G 값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에 이제 문제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플레이 해볼까? 저장하시고 플레이 해보시면 계속 띠용띠용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걷죠? 근데 부딪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되네 또. 딱 부딪혔을 때 돼야 되는. 되네요. 사실 바닥도 콜라이더기 때문에 얘가 계속 충돌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잘 안 하네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이더가 장애물이 아닌 애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럴 거를 대비를 해서 정확히 콜리전, 충돌체가 obstacle, 장애물인지를 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ollision.collider에서 태그를 줄 건데요. 아직 태그 안 줬는데 obstacle로 좀 주겠습니다. obstacle을 줘서 만약에 obstacle이면 등호 2개 들어가야죠. 데미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obstacle이 들어간 태그를 우리가 준 적이 없으니까 얘를 복사를 하셔서 obstacle을 주러 가겠습니다. obstacle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어디 있냐면은 루네마크 스튜디오의 프리팹에 얘네가 있어요. 얘네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태그가 없으니까 add 태그 하시고 플러스에 obstacle 넣으셔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obstacle 한꺼번에 주시면 됩니다.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정확히 될 겁니다. 네, 아픈 거 잘 표현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UI 텍스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오버 이런 거 만들 건데요. 그거는 또 인터넷에 가셔서 게임 폰트라고 쳐보시면 영어로 치세요. 그 74 프리 비디오 게임 폰트 1001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폰트를 다운받으실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되 가독성이 좀 있는 걸로 하세요. 저 얘 다운받고 여러 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뭐로 할까요?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다운로드 가셔서 배송 날짜 F5 한번 눌러볼게요. F 어디로 다운로드 된 거지? 다운로드인가? 네,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해주세요. 압축을 푸시고요. 요새 다 윈도우즈에 압축 있죠? 압축 푸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기본으로 압축 풀어서 네,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TTF 파일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은 폴더에다가 모을게요. SH에다가 폰트스에서 모을게요.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문자네. 대문자로 바꿀까? 리네임 하셔서 대문자 폰트스 리네임 왜 이래 오늘 폰트스로 하시고 들어가셔서 조큐도 넣고 TTF 파일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받은 거 TTF나 OTF로 되어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캔버스 이제 텍스트를 좀 만들 건데요. 하이라키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UI 텍스트를 하시면 캔버스와 텍스트 이벤트 시스템이 3개가 나옵니다. 자, 텍스트를 좀 먼저 넣고 시작을 할게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상단을 2D로 바꿔보시면 바닥에 붙은 거 확인하시고 굉장히 크죠, 캔버스가. 자, 얘를 앵커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Alt Shift를 누르면은 얘가 싹 붙어요. 그래서 바텀 센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스코어 텍스트로 할게요. 스코어 텍스트로 하시고요. 태그는 주지 마시고, 위드스. 이게 너무 작으면은 글자가 먹혀서 글자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위드스를 400, 헤이스를 한 100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뉴 텍스트에서는 스코어 땡땡 0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스코어 땡땡 0으로 주시고요.
네, 폰트, 아까 폰트 다운받은 거 써먹어야죠. 동그라미 클릭하셔서 아까 다운받은 폰트를 넣어주시고, 폰트 사이즈 뭐 알아서 하시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폰트 사이즈를 한 저는 60 정도로 줄까요? 네, 60 정도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색깔은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도 하나 줄게요. 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는 게 약간 있어서 섀도우까지 주시면 섀도우 여러분 색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 색깔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 괜찮을지 보시고 검은색이 제일 낫네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게임 오버 텍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스코어 텍스트를 컨트롤 D를 해서 게임 오버 텍스트를 만들고요. 컨트롤 D로 하면 하나 더 복사됐는데 걔를 게임 오버 텍스트로 하시고요. 얘도 앵커 프리셋 클릭하셔서 Alt Shift 누른 다음에 상단 센터로 하겠습니다. 상단 센터로 하시고 얘를 텍스트를 게임 오버로 할게요. 게임 오버로 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 오버로 할게요.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할까? 네, 이걸로 할게요. 얘도 사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얘로 할게요. 네, 좀 더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상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번에 버튼을 좀 할 건데, 버튼은 게임 오버가 나타나면은 나타나고, 리셋 버튼하고 킵 버튼인데, 대부분 게임이 끝나면 다시 할 건가요? 끝낼 건가요? 물어보기 때문에 게임 오버 텍스트에 종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UI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버튼을 만드시는데요. 버튼의 이름은 리스타트 버튼을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버튼으로 하시고요. 위드스 200 정도, 헤이스가 한 70 정도 주시면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컬러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무 색깔이나 하시면 됩니다. 색깔은 저 분홍색 좋아해서 분홍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로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앵커 프리셋으로 안 돼서 이렇게 실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하실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폰트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리스타트 버튼 하위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셔서 이 텍스트의 네임의 텍스트를 리스타트 다가라고 R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거나 R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에어리얼은 할로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리스타트 R 맞나? 네. 뭐 글자 색깔은 뭐 알아서 하셔도 되고 검은색이 낫긴 하네요. 좀 무난한 걸로 하고 글자 크기도 한 20 정도. 네, 여러분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컨트롤 D를 하셔서 리스타트 버튼 1을 만들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조금 움직이시고요. 이거 이름을 얘는 퀵 버튼으로 할게요. 버튼으로 하고 색깔도 수정하시고 색깔 약간 시플딩딩하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퀵 버튼으로 붙이겠습니다. 이 정도는 쉽죠. 네, 뭐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자, 되셨으면은 이제 확인을 해보실 건데요. 잘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게임 쪽에서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글씨가 작죠? 왜냐하면은 얘네의 글씨 폰트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화면의 비율에 따라 커지게 저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면 캔버스로 가세요. 맨 상단에 캔버스로 가신 다음에 캔버스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인스펙터 뷰에 그러면 캔버스 스케일러를 컨스탄트 픽셀 사이즈가 아니라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하시면은 플레이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잘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게임 하는데 얘네는 거슬리니까 게임 오버 텍스트는 지금 다 묶여 있죠. 얘네는 체크를 해제를 해서 게임 중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면은 보이실 수 있도록 네, 했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이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